미애야, 나 다 끝내려고. 이젠 다 지쳤어. 독고탁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그저 몇 마디 말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쌓인 후회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한강 물결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햇살에 반사된 물빛이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처럼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밤마다 눈 감으면 내가 밟고 지나온 얼굴들이 하나둘 떠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더라. 그는 입꼬리를 힘겹게 올려 보였지만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잠드는 게 무서운 건 처음이야. 눈 감았다가 그냥 다시 못 깨어나면 오히려 편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장미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독고탁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지도 냉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의 목소리. 모든 걸 잃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민낯을 마주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세리 아빠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걸 버텼어. 그 애만큼은 상처 안 주고 키우고 싶었거든. 그래서 내 안에 쓰레기 같은 부분들은 늘 감춰두고 살았지. 독고탁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긴장과 후회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제는 세리한테조차 더 이상 괜찮은 가짜 아빠로 보이고 싶지도 않아. 진짜 내 모습이 어떤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감당할 때가 된 것 같아. 장미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지금 마지막 인사처럼 왜 이래?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독고탁이 답했습니다. 미애야, 죽으러 가는 건 아닌데 살짝 쫄리긴 하네. 그 웃음은 세상이란 이름의 거대한 무대에서 오랜 시간 가면을 쓰고 버텨온 한 남자의 쓸쓸한 퇴장이었습니다. 장미애 그동안 고마웠어. 끝까지 나랑 부딪혀줘서.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 잘 부탁해. 그 아이는 내가 유일하게 제대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 애 앞에서 부끄러운 마지막은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 독고탁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들 위에 고요히 손을 얹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방향을 돌린 그의 차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독수리 술도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과거가 남아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술도가. 마광숙과 한동석 드디어 두 사람이 정식 부부가 되어 술도가에 인사를 오게 된 날이었습니다. 오신의 형제들과 식구들이 모두 모인 것이래. 밝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고 모두가 환호하며 잔을 부딪히는 가운데 지옥부는 어깨춤까지 추며 흥을 돋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옆 테이블에 앉은 독고세리와 오범수에게 머무는 순간 입꼬리를 올리며 익살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세리씨, 그거 알죠? 부케 받은 사람은 6개월 안에 결혼해야 한다던데. 다음은 두 사람 차례예요. 독고세리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오범수를 바라보았고 오범수 역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내저었지만 눈빛만큼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지옥부는 못 들은 척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케 받고 도망가면 큰일 나요. 두 사람 오늘부터 날짜 잡아요 얼른요. 오신의 형제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공주실 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장난 섞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공주실의 시선은 이번엔 마광숙과 한동석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 나이도 있는데 이제 분발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순간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마광숙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고 한동석은 입가에 미소를 내서 유지하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공주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 사랑도 좋고 결혼도 좋지만 결혼했으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도 있어야지. 나도 손주 웃음소리 좀 듣고 싶어.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마광숙은 얼굴을 붉히며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작한 거요. 한동석도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어딘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술도가 마당엔 가족의 웃음, 부부의 약속, 그리고 또 한 번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전화를 끄는 독고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술도가로 향하는 길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차창 밖 풍경은 평온했지만 독고탁의 마음속은 마치 겨울 끝자락처럼 서늘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술도가 골목에 접어들자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마당 앞에 도착한 그는 차 안에서 잠시 시동을 끄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문을 열고 천천히 술도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술도가의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낯익은 그림자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알아본 이는 고자동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쌓아두었던 막걸리 통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고 독고탁을 발견하자 이내 얼굴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고자동은 서둘러 다가오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 발로 들어와? 당장 나가. 이 집에 발들이지 마. 독고탁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행패 부리러 온 거 아닙니다. 담담한 그 말에 잠시 고자동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술도가 안쪽에서 마광숙과 오천수가 다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마광숙은 주변 분위기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시죠? 독고탁은 무거운 입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드릴 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고자동은 여전히 인상을 구기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결국 묵묵히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술도가 사무실에 모인 이들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정적, 서늘한 침묵이 맴도는 가운데 독고탁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마루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제가 그동안 저지른 죄의 목록입니다. 술도가 장부 조작해서 횡령한 자료까지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이 농담도 협박도 아니라는 걸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더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존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만 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렇게 못 살겠더군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시 식구 여러분, 그리고 술도가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잠겨갔고 숨을 고른 독고탁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광숙이 놀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얼른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때 장미애랑 같이 횡령하고 도망친 후에 사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서류를 덮으셨을 때 전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니까. 나중에 갚아야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합리화하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차마 말로 꺼내기조차 창피한 과거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바닥에 깊이 조아리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죄를 알면서도 그저 술도가 망가질까, 직원들 피해갈까 걱정해서 그 사실을 삼키고 넘어가셨던 거 저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입을 닫아준 덕분에 전 죄를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뻔뻔해졌습니다. 그때 제대로 죄값을 치렀다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말에 오천수는 눈을 감았고 고자동은 말없이 뒷짐을 진 채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늘 정의로운 척, 딸 앞에선 자랑스러운 아빠인 척했지만 사실 전 거짓말만 반복하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류를 전부 가져왔습니다. 이 안에는 계좌 내역, 공문서 조작본,
심지어 제가 누굴 통해 서류를 조작했는지도 모두 정리돼 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속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술도가 마당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딸, 세리. 그의 눈빛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유일하게 지켜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그 아이의 삶에서 가장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세리를 이 집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오범수 같은 아이 만나 처음으로 웃는 걸 봤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난 아비 때문에 그 아이가 어딜 가든 수군거림을 듣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죄는 제가 졌고 벌도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은 부디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은 독고탁. 그는 진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독고탁은 술도가를 나와 장미애를 만나러 카페에 들어섭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지. 독고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이상하리만치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난 장미애 앞에 독고탁은 무심한 듯 서류 한 통을 꺼냅니다. 그렇게 바라던 이혼 서류야. 장미애 앞에 선 독고탁의 표정엔 더 이상 오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담담했지요. 장미애는 순간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독고탁은 천천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거잖아. 이혼 서류야. 사인도 다 했고 그동안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당신 앞으로 전부 넘겼어. 장미애는 멍하니 서류를 들여다보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뭘 잡고 있든 의미 없어. 그리고 독고셀이 정말 오범수 그놈이랑 결혼할 생각인 거지? 장미애가 답했습니다. 셀이랑 범수 진심이에요. 두 사람 결혼하면 좋겠어. 독고탁은 잠깐 생각엔 잠긴 듯 고민하더니 이내 답했습니다. 둘이 얼른 결혼하라고 해. 그 말에 장미애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거칠게 맞섰던 남자. 집착과 권력, 고집으로 상처만 주던 남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담담히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서다니 장미애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세리가 범수랑 결혼하는 거 당신이 반대해서 걱정 많이 했어요. 장미애는 차마 눈을 들지 못한 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독고탁은 그녀의 말을 끈듯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반대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 하지만 세리만은 그 아이만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행복을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장미애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흔들림 없이 독고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타버린 재와도 같은 관계. 하지만 그 재 속에서도 누군가는 마지막 남은 온기를 건네려 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이제 물러설 곳조차 없는 독고탁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계약서와 서류들을 정리하고 비밀금고의 열쇠는 장미애 앞으로 등기 발송했으며 지독하게도 외면해왔던 부모라는 이름도 마지막으로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은 독고세리와 독고탁. 오랜만에 마주한 부녀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끝에 독고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 너 정말 오범수랑 결혼할 생각이야? 세리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독고탁은 한동안 딸을 바라보다 천천히 등을 기대며 시선을 멀리 두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에 세리는 고개를 떨궜고 독고탁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부모 마음 조금은 알게 될 거야.
너처럼 예쁜 딸을 아무 놈한테 그냥 주고 싶겠냐. 조금 쓴웃음을 지으며 독고탁은 천천히 세리를 바라보다 덧붙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없어도 그냥 결혼식 할 기세던데. 세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허락 없이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순간 독고탁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하더니 잠시 말없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술도가 다녀왔다. 그 말에 세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어. 그동안 내가 저지른 일들, 그 사람들 앞에서 다 인정하고 무릎도 꿇었어.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 그 집안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어. 이젠 더는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젖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야 뭐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내 인생까지는 망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원망 그만하고 그 사람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는 조금 머뭇거리던 독고탁이 어색하게 팔을 벌리더니 딸을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해라, 세리야. 그거면 돼. 세리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독고탁은 딸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짧고 고요한 눈빛으로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딸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작별을 그 품 안에 담아두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은 한 남자의 마음과 그 모든 걸 받아 안은 한 딸의 눈물이 조용히 밤을 적셨습니다. 이른 아침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시간. 독고탁은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체념과 마지막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그가 손수 꺼내놓은 두 개의 봉투. 하나는 세리 앞으로, 또 하나는 장미의 앞으로. 짧은 손편지와 정리된 유산 내역, 그리고 스스로 정리한 진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차 문을 열고 앉은 그는 가볍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독고탁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자기 자신으로 경찰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핑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는 죄인이자 아버지로서 스스로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고탁은 문을 열고 천천히 경찰서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아빠는 너한텐 떳떳하고 싶었다. 모든 죄를 인정한 남자. 스스로 무릎 꿇은 독고탁.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음 스토리를 예상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